어, 오늘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읽기혁명.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페이지 14 개정판을 내며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학생들에겐 가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입학사정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신입생 선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조석구는 그 외국인 학생으로는 드물게 그 자격을 얻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을 끝마친 뒤 조석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버드는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든 수많은 지원 서류를 검토해 합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껏 이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이 장차 자신이 배운 바를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케네디 스쿨이 원하는 인재는 혼자 똑똑한 천재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석군이 하버드에 벅찬 마음으로 입학한 뒤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모여있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수업 방식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를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 있게 토론에 나설 수 있지요. 앞선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조석구는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입을 뗄 수 있었고 나중엔 교수님을 설득하는 짜릿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조석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사람의 올바른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케네디 스쿨은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자신감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은 수업 과정을 거치며 조석구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석구는 지금도 자신의 꿈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회의실에 들어설 때도 직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좋아하는 책을 읽어 내려갈 때도 말이지요.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그 소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움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고 짧고 긴 글로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때론 출판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성적도 몰라보게 올랐고요.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 모두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이 작은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을 바꾼 건 결국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이 책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토닥토닥 하고요. 앞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할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조우석, 김현정. 그리고 5월 4일에 두 번째 낭독했는데 오늘은 6월 7일인데 세 번째 낭독이네요. 오늘은 월요일 6월 7일 세 번째 낭독. 그 다음은 큰 챕터 1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 챕터 1 자신에게 중요한 1%를 찾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야.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지.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 하버드 형을 만나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저 집 형이 이번에 하버드에 갔대. 하버드? 미국에 있는 대학교 말이야?
맞아, 진짜 유명한 데래. 그런데 우리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신기해 하더라고. 너네 형이 왜? 그 형이랑 우리 형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대. 정말? 응, 근데 언제라더라? 방학을 한번 보내고 와서 성적이 쑥 올랐다지 뭐야.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처럼 공부에 빠져들더래.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법이라도 배웠나? 에이, 설마. 아, 우리 형이 예전에 한번 그 형한테 물어보긴 했대. 도대체 잠을 몇 시에 자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특별히 정해둔 시간은 없다면서 그냥 공부가 재밌다고 하더래. 공부가 재밌다고?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냐? 희한하지. 어쨌든 그 형 참 대단하지 않냐? 그래, 부럽다. 거기까지 말을 한 뒤 난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창문을 열고 그 집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 형 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새 집 건너에 그런 형이 산다는 게 좀 신기했다. 유난히 큰 창문이 달린 꼭대기 방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잠시 후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 소원이 몇 달 후에 정말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채 말이다. 앉아도 되니?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형이 싱긋 웃으며 서 있었다. 학원이 막 끝난 무렵이라 버스 정류장의 좁다란 의자에는 자리가 별로 없었다. 내가 성의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형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다시 단어장을 보고 있는데 그 형이 가방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툭 하고 떨어뜨렸다. 마침 내 발 밑으로 떨어져서 나는 느릿느릿 허리를 굽혀 그걸 주워들었다. 얼핏 보니 낡아빠진 수첩 같았다. 가운데 부분에 가죽끈까지 동여매어 있어서 더 촌스럽게 보였다. 여기요. 내가 무뚝뚝하게 수첩을 건네자 그 형이 몹시 미안해하며 말했다. 고마워. 혹시 존에 빠져있던 건 아니지? 내가 방해했다며 정말 미안해. 분명히 우리말로 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 표정이 멍해 보였는지 그 형이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마중물을 붓는 중이었니? 어쨌든 정말 고마워. 그 형은 수첩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낸 뒤 가방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책 한 권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보기 시작했다. 글씨가 온통 영어로 되어 있잖아. 얼굴을 슬쩍 보니 놀랍게도 빙그레 웃으며 책을 보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만화라도 보는 듯 말이다. 별난 사람이네. 나는 고개를 돌려 차가 오는 방향을 보았다. 마침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고 있었다. 나는 단어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대는 아이들 틈에 끼어들었다. 잠시 후 내가 탄 버스가 출발했다. 정류장을 몇 개쯤 지나고 나니 빈자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운 좋게 자리를 잡았다. 편하게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빌려왔다. 그때였다. 피곤한가 보구나. 중학생이니? 귀에 익은 목소리에 퍼뜩 눈을 떠보니 아까 그 형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갑자기 경계심이 밀려왔다. 아까 정류장에서 만난 건 우연이라도 쳐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또 마주친 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 대답도 없자 그 형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조금 뒤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버스가 섰다. 나는 얼른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갔다. 한참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 형이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버럭 소리쳤다. 왜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저기 우리 집도 이쪽인데.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알고 보니 그 형은 우리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살고 있었다. 저렇게 가까운 데 사는데 왜 본 적이 없지? 우리 집 대문을 열다가 슬며시 고개를 빼고 그 집을 보았다. 하필 초인종을 누르던 그 형과 눈이 딱 마주쳤다. 형이 갑자기 손을 흔들었다. 만나서 반가워. 다음에 또 보자. 무안해진 나는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 저런 사람과 마주칠 일이 또 생길 리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어휴, 왜 그러세요? 난 안 간다니까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무작정 그 집에 다다랐다. 띵동.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네, 파란 대문 집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요? 지금 저희 아이도 함께 왔어요. 문이 열리자 엄마가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서 오세요. 마침 저희 아이들도 집에 있어요. 저희 아들도 집에 있어요. 어머, 다행이에요. 너 아주머니께 인사 안 드리니? 안녕하세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벌써 이렇게 컸구나. 예전에도 똑똑해 보이더니 지금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걸. 엄마가 금세 그 말을 가로챘다. 어휴, 그런 말씀 마세요. 얘가 요즘 얼마나 성적이 떨어졌는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 학생한테 우리의 공부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사실 하버드생 지도를 받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안 그래도 방학이라 당분간은 집에 머무를까라고 했어요.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눌 동안 여기서 차 한잔 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미리 마련해둔 차상 앞으로 엄마를 모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형 방은 위층에 있단다.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1%의 힘이 즐거운 노력을 이끈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끝까지 다 올라가니 방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문을 똑똑 두드렸다. 네. 목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또 만났네. 반갑다. 정류장에서 만났던 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그 형이 말했다. 들어와.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나는 머뭇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다락방의 풍경이 나를 사로잡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의 천장은 지붕 모양처럼 세모났다. 방 한쪽 벽은 커다란 창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과 맞닿은 한쪽 벽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 맞은 쪽에는 침대가 바짝 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엔 두껍고 푹신한 깔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낮은 탁자가 있었다. 서로 마주 앉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가 온통 환했다. 뭐 좀 마실래? 형은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 두 병을 꺼내 하나를 주었다. 뚜껑을 열고 시원한 물을 마시다가 나는 문득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옆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고풍스러운 건물 그림을 배경으로 밝게 웃는 형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하버드생이다. 침대 위쪽 천장엔 자주색 하버드 깃발과 종이 두 장이 붙어 있었는데 깃발은 스스로 직접 그린 것이었다. 종이 각각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군. 난 참 운이 좋아. 커다란 그림과 종이는 붙여놓은 지 벌써 몇 년은 지난 듯 끝이 너덜거렸고 색깔도 꽤 바래 있었다. 신기한 곳에 온 기분이었다. 그 방의 공기가 뭔가 색다른 표정으로 넘실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내 기분을 알아챘는지 형은 빙그레 웃으며 나를 보았다. 처음에 볼 때 몰랐는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였다. 웃는 모습이 아주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에디슨에 대해 아니? 형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금세 생각에서 깨어났다. 생수통을 입에서 떼고 내가 대답했다. 발명왕 말인가요? 나는 은근히 기분이 나빠졌다. 성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에디슨을 모를 리 없었다. 형이 또 물었다. 그럼 에디슨의 1%에 대해서는? 그 순간 머릿속에 유명한 격언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자 형이 끄덕였다. 잘 아는구나.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네. 무엇이든 끊임없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나는 기분이 우쭐해졌다. 이제 형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이 맞아. 필라멘트라는 거 알고 있지? 둥그런 전구 속에서 밝게 빛을 내는 가늘고 꼬불꼬불한 부분 말이야.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를 만들 때 자그마치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해.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전구라는 대단한 발명품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99%의 힘이겠지. 그럼 나머지 1%는 뭐라고 했었지? 영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다가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영감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영감이라고 해. 보통 반짝하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일이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에겐 영감이 자주 영감이 떠오른대. 이거 마음에 들어. 일이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에겐 자주 영감이 떠오른대. 에디슨이 대표적인 예야. 에디슨이요? 잠깐만. 어디에 있더라? 이 갑자기 낡은 수첩을 펼쳤다.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형이 떨어뜨린
그 수첩이었다. 아, 여기 있다. 형이 한 곳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으세요. 저는 실험할 때 놀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숙제도 공부도 회사 일도 모두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토머스 에디슨.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맞아. 에디슨이 남긴 말이야. 이 말처럼 에디슨은 늘 즐겁게 일했어. 덕분에 많은 영감이 에디슨을 찾아왔지. 형은 글귀 아래쪽을 가리켰다. 여기 1093이라는 숫자 보이지? 에디슨이 특허 개수야. 보통은 평생에 한 번도 받기 힘든데 말이야. 내가 그 숫자를 가만히 보자 형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반짝하고 떠오른 훌륭한 생각 덕분에 에디슨은 즐겁게 노력할 수 있었어. 그 1%가 나머지 99%를 이끈 거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대불이 환하면 그쪽을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 귀가 솔깃해졌다. 자신에게 중요한 1%를 찾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야.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지. 행복한 마음으로요? 공부와 행복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았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형이 말했다. 아직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참, 하버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니? 난 좀 뜨악한 표정으로 형을 보았다. 너무 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학생들, 천재, 술재, 뭐 그런 거요. 맞아.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런데 그 학교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이 무엇인 줄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법학이나 의학 같은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예전에 어디선가 하버드 대학이 그런 걸로 유명하다는 것을 들어본 것 같았다. 그러자 형이 빙그레 웃었다. 어, 그건 바로 행복학이야.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온통 난리법석이야. 그 수업을 신청하려고 말이야. 행복학이요? 그게 뭔데요? 형은 대답 대신 천장에 붙어있는 깃발을 가리켰다. 저 깃발에 새겨진 무늬를 한번 봐볼래? 저게 바로 학교의 상징이야. 나는 깃발을 바라보며 형의 말을 들었다. 무늬 가운데 있는 Veritas, Veritas라는 말은 라틴어로 진리란 뜻이야. 매년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이 진리와 명성을 쫓아 하버드로 몰려오고 그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 이 좁은 관문을 통과해 입학의 영광을 얻게 돼. 하지만 기쁨은 잠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왜요? 영어가 힘들어서요? 맞아. 그 이유도 있어. 게다가 수업도 많고 해야 할 숙제도 산더미지.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학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일 거야. 워낙 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울음을 터뜨리는 건 흔한 경우고 자신보다 뛰어난 학생들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해. 때론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 네, 그게 정말이에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이야. 하버드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던 학생들은 뒤늦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행복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야. 난 좀 얼떨떨했다.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도 의외였고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수업도 낯설었다. 그 수업에서 뭘 배우는데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하루에 8시간 이상 자고 오기, 잠자고 오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같은 숙제를 내주기도 하지. 어느 땐 강의실 불을 켜놓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TV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를 틀어주기도 해. 형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즐거운 상상이 떠올랐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커다란 TV 하나를 가리키며 얘들아 오늘은 드라마를 볼 테니 주인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봐두렴 하고 말하는 장면을 말이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웃고 있는데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흔히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야. 공부가 행복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복이 공부를 이끄는 거거든. 그걸 깨닫는 게 공부 잘하는 첫걸음이야. 바로 공부의 1%지. 그런데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 말을 마친 형은 깃발 아래에 낡은 종이 2장을 가리켰다. 운이 좋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저 글은 내가 몇 년 전에 써붙여 놓은 거야.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군. 이라는 건 사이토 히토리의 말이고, 난 참 운이 좋아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말이지.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종이를 보았다. 형이 물었다. 저 두 가지 말 가운데 뭐가 더 마음에 드니? 나는 담지 두 종이를 번갈아 본 후 말했다. 나는 참 운이 좋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형은 낡은 수첩을 펼쳐서 그 속에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굵은 태 안경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야.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형이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들여다보니 사진이 붙어있는 페이지 옆에 짧은 이야기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나는 읽기 시작했다. 일본의 최고 기업가 마스시다 고노스케.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최고의 기업가로 파나소닉을 창립한 분이다. 고노스케 회장님이에겐 입버릇이 있었는데 틈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참 운이 좋다. 그래서 뭘 하든 잘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노스케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부러진 다리를 동여매고 침대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참 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자 회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하 무슨 말씀을 저만큼 운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답니다. 고노스케 회장님은 직원을 뽑을 때 꼭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어떤가? 자네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뽑았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뽑지 않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노스케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라는 느긋함이 숨어 있습니다. 느긋함은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건 모두 운이 좋은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항상 찾아옵니다. 어, 손 안에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읽고 나자 형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어떤가? 자네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평소 같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지만 오늘은 얼른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그러자 형이 칭찬해 주었다. 그래, 잘했어. 이야기를 눈여겨보았구나. 교통사고가 난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 살아난 건 운 좋은 일이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운 좋은 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쉽게 행복해 질 수 있지. 자,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네, 수업이라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이야. 네, 수업이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만이 수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형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니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엄마가 나를 보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여태까지 형이랑 이야기를 나눈 거니? 거실 벽에 매달린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엄마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데 형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건넸다. 잘 가. 다음 수업은 네가 편안할 때 하자. 이건 오늘 숙제야. 형이 나에게 건넨 것은 곱게 접힌 붕이었다. 그 자리에서 펼쳐보려다가 엄마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어머니께 번호를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오고 싶을 때 전화하렴. 형의 인사를 받으며 엄마는 무척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에 다 왔을 때 엄마가 말했다. 호호, 그 학생 예의도 무척 바르다구나. 방으로 들어온 나는 주머니에서 얼른 종이를 꺼냈다. 무슨 숙제일까? 궁금해하며 펼쳐보니 끄지 않은 종이에 적힌 가지런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형이 손으로 직접 쓴 모양이었다. 나는 형이 쓴 글을 읽은 뒤 볼펜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금방 샤프 펜슬로 바꿨다. 왠지 틀린 글씨를 지워가며 정성껏 숙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숙제. 안녕. 첫 번째 수업을 함께해서 즐거웠어. 너처럼 좋은 학생을 만나다니 난 참 운이 좋아. 오늘의 숙제는 바로 이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거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하루에 3가지씩 운이 좋았던 일을 써보도록 해.
3가지가 넘는다면 더 써넣어도 좋아. 그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지 44쪽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챕터 2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자, 우리 안녕하세요. 원성님부터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으셨나요? 잠깐 자기 책 읽은 것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책 제목이 안 보이네. 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계속 읽으셨나요? 네. 그다음에 예지님은 달리모트 꿈백과정. 계속 꿈의 백화점 읽으시고요. 저는 꿈을 이루는 요괴관의 수업 챕터 1을 읽었습니다. 자, 원성님부터 독후감 나눠보죠. 이쪽에서 그 하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은 그 어떤 클럽에서 계속 일을 할까 아니면 회사 일만 계속을 할지 고민을 하면서 그쪽였지? 나미야 자파점에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답장으로 그 클럽에서 일을 할 바에 그냥 회사 일을 계속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도 계속 같은 답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일을 알려주니까 어 그 도둑들이 미래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면서 어 그 그 자기 말대로 하면 뭔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이어서 하루미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그 뭐냐 경제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특별히 느낀 점 있으실까요? 어 만약에 저한테 음, 그런 편지가 왔으면 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편지가 왔을 때 잘 믿고 따라하기가 쉬울까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은데, 그쵸? 안 믿어질 것 같은데 만약 따라했다면 그래. 근데 요즘 제가 선생님 계속 부자 되는 법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부자 되는 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선생님 그 동영상 추천하라고 해서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저한테만 네.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니야, 나도 왔어. 아 오늘 그래요? 거, 오늘 거 그 단톡방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오늘 어제도 이제 김보림 원장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창원에서 영어 학원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개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강의를 하신 걸 듣다가 그분이 소개해 주신 영상인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더 올려드렸고 이제 이왕이면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그런 방법을 공부하는데 영어로 된 거를 공부하면 우리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영상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달러, 달러트가 오늘 가수의 삶을 보고 나선 후에 그 사람의 삶을 꿈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타인의 삶이라는 꿈을 만들게 됐는데, 음, 네, 항상 집에서 월요일이 되면은 회사에 출근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음, 똑같은 사람들을 보며 음, 점심을 먹고 그리고 뭐 야근을 안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집에 오는 그런 일상이 지겨운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음, 그 남자가 그 성공한 남자 가수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저렇게 특별하게 태어났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이 들었고 결국 꿈 백화점을 가게 되었어요. 음, 거기서 달라붙는 그 남자에게 타인의 삶이라는 꿈을 추천해 줬고 음, 그 타인의 삶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꿈속에. 음, 하지만 그 가수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음,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하고 그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의 모습을 꾸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음.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노력을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그렇죠. 말하는 거. 아이고,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달으셨네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벌써 세 번째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는 개정판을 이제 처음에 머릿말이었죠. 읽었고, 오늘은 이제 개정판까지 책을 나온 지 8년 만에 개정판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년도에 2판을 냈지? 잠깐만요. 2판을 낸 게 지금 최근인 것 같아요. 2020년 11월 2일 날 2판 3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개정판을 내면서 또 거기다 적어주신 글을 이제 읽었고, 챕터 1은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법? 제목이 뭐냐? 제목을 까먹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이라는 책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도우석 분이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상 하버드 대학이 뭘로 제일 유명한 대학인지 아세요, 혹시? 혜진님? 하버드, 도서관? 어? 도서관? 도서관? 하버드 도서관? 원성님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 제일 유명한, 행복학. 맞다. 행복학? 정답을 알아버렸네. 아니야. 제일 유명한 거는 법학이에요. 네? 하버드는 법대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카네기 음, 스쿨이라는 그런, 인기가 많은 게 인기가. 그래 이제 그 법대랑 그런 카네기 스쿨이라고 해서 법대가 되게 행정학이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나 실제로 가봤더니 학기 초마다 제일 이제 이게 학생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는 학은 행복학이었다는 걸 여기 책 중에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중학생 친구가 의외라는 듯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많은 하버드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인데, 어, 나중에는 막 고민을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 심지어는 제가 어디더라? 유명한 우리나라 학교도 있죠. 거기 저 카이스트 막 이런 데서도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에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공부에 시달리고 경쟁에서 막 너무 압박감 느끼고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서 오늘 얘기해 주는 게 1%의 힘이 즐거운 노력을 이끈다. 그래서 그, 그, 누구지? 에디슨의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남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으세요. 저는 실험할 때 놀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숙제도 공부도 회사 일도 모두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행복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행복한 사람들한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에디슨이 딴 특허 개수는 1093개예요. 평생에 보통 사람들 한 개도 특허를 못 따는 경우가 많은데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를 개발한 것 외에도 1093개라는 특허를 땄는데 에디슨은 평소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자꾸 반짝반짝 떠오르죠. 그럼 재미있는 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면 그 일에 매진해서 그 필라멘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10,000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하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중요한 1%를 찾으면 다음은 저절로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한 가지를 알려줬는데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두 명의 예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일본 사람인데 하나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 회장님 소니 회사의 창업자시죠. 그분 얘기랑 하는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어, 부자가 되는 법칙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그런 비법을 알려준 건데, 우리 원성님도 아까 부자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 비법이 바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현재 이제 내가 운이 좋은 거, 내가 행복한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마스시다 고노스키라는 그 회장님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어떤가 자네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면접에서 뽑아갖고 통과시켜서 회사에 취직을 시키셨어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이 좋은 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100개씩 써서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 몇 분 걸린다 그랬어요? 100개 하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죠? 10분 정도밖에 네.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시고 이렇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느긋함이 생기고 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하게 되죠. 바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운이 좋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어, 이렇게 일찍 이른 아침에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여러분 같이 좋은 학생들 만나서 이제 이 독서 모험이 있으니까 꼭 책을 읽게 되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30분 꼭 읽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고 네. 어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면 학원을 다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죠. 뭔지 아세요? 원서? 학원에 오면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거 있잖아요. 원성님, 자나? 모르는데.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는 아직 간판도 못 대고, 썬팅도 못 대는데, 안에는 아, 다 이제 텔레비전들도 다 달았는데, 큰 방에 있는 그 칠판, 그게 너무 무거워서 안 달아주더라고요. 이사업체에서. 그 벽이 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쇠를 하나도 안 받고 나무만 박아놓은 벽에다 저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달아준다고 해갖고 결국은 못 달고 그냥 바닥에 세워놨어. 필기하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강화 유리 하는데 찾아서 벽에다 이제 유리를 붙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김보림 원장님이라는 원장님이 토요일 날 밤 10시에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올리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지를 올리셔서 강의 들어야지 하고 밤 10시에 이제 해서 이렇게 신청서 써서 보냈는데 토요일 날 요새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이제 낮에는 보강했잖아요. 우리 예진이 보강해주고 네. 오전에는 또 그 아파트 가서 못까지 다 빼놓으라 그래서 못 빼고 그다음에 그 실리콘으로 에어컨 틀었던 그거 다 막아놓고 막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8시에 수업 끝나고 그냥 딱 가버려갖고 못 일어난 거예요. 10시에 수업인데. 그래갖고 눈 딱 뜨니까 새벽 2시야. 그래서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못 들었다 이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원장님한테 너무 피곤해서 이사해서 못 들었어요 하고 문자를 날렸더니 전화를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 학원 막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칠판을 할 수 있겠다. 칠판을 다는 데만 해도 20만 원씩 막 3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거 말고
나중에 이제 빔 프로젝터 쓰면서 이렇게 반사도 되지 않고 프로젝터 화면으로도 쓸 수 있고 칠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무광 시트지가 있는 거예요. 시트지. 그래서 그 쿠팡에서 하니까 한 10몇만 원?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당장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이죠. 10년 이상 영어 학원 하시면서 자기는 2시에서 6시까지밖에 일을 안 한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학원을 새로 오픈하셨어요. 우리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요새, 성부가 안 배우죠. 정평중학교 보면 이제 수업 내용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환경보호 그런 관련 운동도 이제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게 많은 성공하신 원장님한테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벌써 45분이네요. 즐겁게 45분까지 독서하시고 저는 오늘 교육청에 그 마침 이제 그 학원 등록증이 나와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 바쁠 것 같아서 줌을 열어놓고 수업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독서하세요. 네, 오늘 둘 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후에 만나겠네요. 그쵸? 네, 네, 네. 나중에 봬요. 네. 네. 네.